여러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세금 올리는 거예요. 세금. 예. 지금까지 대출 규제만 해서 이거는 반쪽짜리 규제다 때문에 세금을 팡팡팡 올리자. 이게 지금 청와대의 생각이고요. 예, 청와대의 생각이라면 기재부의 생각이기도 하고, 예, 또 국토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도대체 올릴 거냐? 이제는 대출 규제 완전히 진짜 꽝꽝 막아버렸잖아요. 당장 이제 전세 대출도 3억 이하 했을 때 사야 되고 집 사면 6개월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안 돼. 이제는요. 일단 부동산에서 세 가지 세금을 다 올릴 거예요. 세 가지 세금. 소득세, 양도세, 보유세, 이거 다 올릴 겁니다.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럼 세 가지가 세금이 4개네. 4개. 다 올릴 거예요. 다. 보유세는 어떻게 올릴 거냐? 뭐 지금까지 했던 대로예요. 다주택자 또 갭투자자 이들에게 세금을 올리겠다. 다시 말해서 다주택자든 갭투자자든 거기에 전세를 주든 전세 보증금을 맡겼든 현금 부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아서 갭투자는 못하지만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또 갭투자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갭투자라는 게 전세금에다가 혹은 월세금에다가 그렇게 두고 거기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그게 갭투자잖아요. 전세 끼고 사는 게 갭투자입니다. 전세 끼고 사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전세금에다가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전월세금에 의무신고를 하면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소득세에다가 이렇게 과세하는,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현금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 지금까지 3주택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전세 보증금 금액에 과세를 했는데 2주택 이하로 낮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고요. 어쨌든 전세 보증금에는 모두 월세도 마찬가지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가 과세 범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범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요. 충격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현금 부자들한테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세가 많다면 법인 보세요. 법인 보유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 때렸을 때 뭐 많이 나오면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나온다고 더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들이 지금 부동산을 내놓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소득세를 얼마나 매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소득세 기준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세금 자체가 소득세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걸 이자율로 환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준금리가 싸잖아요. 예. 0.5%밖에 기준금리가 안 되니까 이거 적용 어떻게 할 거냐? 뭐 사채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평균금리로 적용을 해야 될 텐데 평균금리로 적용한다고 해봤자 뭐 전세금에 대해서 평균금리에서 그만큼 벌었다. 거기에다 과세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글쎄요.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도. 예, 과세하는 게 그 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생각보다가 충격파는 낮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금 부자들에게는요. 예, 몸이 떨리는 그런 기준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겁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게 소득세잖아요. 어쨌든 간에 임대 보증금, 임대를 통해서 받는 임대소득세인데 소득세를 올리게 되면 이게요, 여러분 그동안 과세를 안 했던 사람도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부자들이 뭐 현금 부자의 아내나 남편에게 남편 명의로 해놨다든가 아니면 자식 명의로 해놨다든가 그동안은 돈을 안 내다가 돈을 내야 되고 또 소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건강보험도 또 내야 되죠. 그런 효과까지 있을 정도로 이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양도세인데요. 양도세는요 아마 실거주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과세를 하지 않을까. 실거주 요건을 지금 있는 대로 하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잖아. 1주택자가 2년간 보유해야 된다. 그러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시가 9억 원 이상 이하 9억 원 이하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주어진다. 9억 원 이상을 올릴 수도 있고요. 보유 기간을 2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쪽에서는요, 양도세 비과세를 굉장히 많이 가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5년 보유하면 최대 30%가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없앨 수도 있고요. 또 그 10년 정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없애겠죠. 결국은 기간이나 조건을 바꿔서 더 늘리지 않을까. 양도세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보유세는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시가격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약 90%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금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뭐 지금까지 공시지가를 얼마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뭐 50%일 때 하고 60%일 때 70%일 때 이게 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공시지가를 100%까지 실거래가의 100%까지 올린다면 이거는 진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대출 규제만 가지고는 반쪽 규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 하는 게 부동산 그 규제의 이제 22번째 규제의 핵심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